자, 11단원 마지막 예제 두 개는 배열과 관련된 기능이에요. 일단 14번 예제는 배열의 원소를 추가, 삭제, 변경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메서드들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기능들은 초반부에는 연습 문제 같이 배열의 원소를 직접 핸들링하는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그런 기능들이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서드를 보는 거예요. 자, 데이터가 10, 20, 30, 40, 50입니다. 출력 결과는 제가 옆에 주석으로 다 적어놨어요. 푸시라고 하는 메서드는 배열의 맨 끝에 원소를 추가합니다. 파라미터 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한테 60하고 70을 푸시하라는 거니까 요 뒤에다가 60, 70이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시 출력해 보면은 원소가 추가가 돼 있죠. 특이사항은 리턴을 하는 게 아니고 원본 자체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데이터가 이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팝은 맨 마지막 원소를 꺼내요. 그래서 리턴을 해요. K가 70이 된 거죠. 꺼냈으니까 원본에선 지워져요. 데이터에선 마지막 원소가 지워져요. Shift는 맨 앞에 요소를 리턴하고 제거합니다. 맨 앞에 거를 꺼내서 리턴하고요. 지워요. 그래서 원본은 20, 30, 40, 50, 60이 됩니다. 앞에 거를 꺼내면 뒤에 있는 애들이 한 칸씩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이 일반적인 컨텐츠, 게시글을 의미하는 배열이다 라고 하면은 최신 데이터는 위로 올라가죠. 최신 게 먼저 나오니까요. 그러면 맨 앞에 요소를 추가하는 거고요. 덧글 같은 경우는 최신 글이 밑으로 내려가죠. 시간 순서대로 달리니까. 그때는 뒤에다 추가하는 거죠. Shift가 맨 앞에 거를 꺼내는 기능이라면 Unshift는 맨 앞에 요소를 추가합니다. 0하고 10을 추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0하고 10을 맨 앞에다 갖다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데이터가 이 상태예요. 스플라이스는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인덱스예요. 0, 1, 2 여기부터죠. 두 번째 파라미터는 개수예요. 하나, 둘, 셋. 요 세 개를 잘라서 반환을 해요. Z는 20, 30, 40이고요. 원본은 그러면 0, 10, 50, 60만 남아요. 자, 그럼 이제 스플라이스 0번째부터 2개. 자, 이게 원본이죠. 0번째부터 2개. 요거잖아요. 그 뒤에 파라미터를 나열하면은 그 자리에 있는 애들을 빼고 뒤에 있는 애들을 밀어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2개를 꺼냈는데 들어가는 게 3개죠. 그럼 칸이 밀립니다. 반대로 0번째부터 2개를 지정했는데 1개밖에 안 줬다. 그러면은 칸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사이즈를 변경할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 약간 응용을 해보면 3번째부터 0개 그리고 D하고 2래요. 0, 1, 2 3번째부터 0개니까 잘라내는 건 없어요. 근데 D하고 2를 그 자리에 넣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애들은 뒤로 밀립니다. 중간 삽입 기능도 해요.
이 스플라이스 메서드를 쓰면 0번째부터 2개, 그럼 0번째부터 2개를 꺼내서 리턴을 한다 였잖아요. 여기서는 리턴한 걸 받았죠. 리턴하는 거를 안 받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0번째부터 data.length라고 하면요, 0번째부터 배열의 개수만큼 잘라서 반환하는 거죠. 전체를 다 가져오겠죠. 자, 그 다음에 A, B, C라는 배열 3개를 만들었어요. A.concat, concat이라고 하는 게 결합이라는 의미예요. A에다가 B도 결합하고 C도 결합해라요. 여기 1, 2에다가 3, 4, 5도 갖다 붙이고 6, 7, 8, 9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여러 개의 배열을 결합한 새로운 배열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덱스 오브요. 문자열에서 봤었던 인덱스 오브랑 기능이 비슷합니다. ARR1에서 0이 등장하는 인덱스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1번째 위치다라고 반환을 해요. ARR1에서 fails가 등장하는 위치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여기죠. 0, 1, 2니까 2가 반환돼요. ARR1에서 null이 등장하는 위치를 찾아라. 없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라스트 인덱스 오브도 똑같이 문자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인덱스 오브에다가 파라미터를 하나 더 주면은 시작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덱스 오브는 배열하고 문자열이 기능이 똑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몇 번째 위치다라는 거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배열 안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검사만 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includ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ARR1에 1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들어있으니까 true. include 안에 100이 들어있는지 검사합니다. 없으니까 false. 단순히 있는지 없는지만 검사해요. 근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인덱스 오브는 항등 연산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는 완전 항등 연산자를 쓰고 include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true는 숫자 1에 대응되고 false는 숫자 0에 대응되잖아요. 그러니까 true equal 2개 1이라고 하면은 이거 참으로 인식을 해요. 하지만 equal을 3개로 하면은 이거는 거짓이죠. 데이터 타입이 다르니까. include는요, index of는 완전 항등 연산자를 써요. 그래서 false를 검색하면은 정확하게 false만 검색하지 0까지 같이 검색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include 같은 경우는 NAN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생겨요. ARR2에 NAN만 있다고 칠게요. 0번째 항목에 NAN이에요. 그럼 ARR2에서 index of NAN을 검색시키면 얘는 완전 항등 비교를 하면서 NAN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찾아요. 인덱스 오브는. 숫자가 아닌 애가 있는지를 검색해라 라고 하면 못 찾아요. 근데 include는 NAN에 대해서도 반응을 해요. 일단 인덱스 오브와 include의 기능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오버와 인클루즈가 어떤 부분에서 그 기능상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NAN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4번, 15번 예제는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좀 잘 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15번입니다. 리액트 할 때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요 파일 하나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배열을 탐색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반복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ARR1의 길이가 5니까 i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죠. 자, 그럼 이제 i번째 원소가 뭐다라고 추적을 하다가 i가 3과 일치하는 순간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반복을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원소는 출력이 안 되겠죠. 세 번째 거에서 중단하니까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건 출력을 안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해서 반복이 중단이 됩니다. 이게 기본인데 자바스크립트에는 배열을 반복문으로 탐색하기 위한 기능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비교해서 진짜 잔인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그 워딩이라서 약간 프로그래머들 중에 이런 최신 기능 쓰는 거에 되게 뿜뿜거리는 애들이 좀 있어요. 약간 좀 겉멋들었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프론트 쪽이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최신 기능을 되게 좋아해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그래서 실무 가면 진짜 많이 써요, 여기 나오는 기능들. 자, 첫 번째 메서드입니다. 배열 객체에 있는 for each입니다. 자,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는 애들은요, 전부 콜백 함수를 파라미터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열 객체의 메서드가 있는데 전부 다 파라미터가 콜백 함수예요. 전부 다 콜백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콜백 함수를 화살표 함수로 구현했죠. 대부분 콜백 함수가 똑같은데요. 얘네들의 특징이요, 배열의 원소수만큼 콜백이 반복 실행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콜백 함수는 배열의 원소수만큼 실행이 돼요. 그리고 v는 배열의 원소가 돼요. i는 그 원소에 해당하는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v 값은 10, 20, 30, 40, 50이 되는 거고 i는 0, 1, 2, 3,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이렇게만 놓고 출력을 하면 그냥 배열을 쭈르륵 하고 탐색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포문 처리보다는 처리 속도가 다 빠르대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브레이크. 아까는 반복 중단하겠다고 브레이크를 걸었죠. 근데 얘는 브레이크는 포문이랑 와일문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문법 구조상 브레이크를 못 써요. 벌써 빨간 줄 가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함수를 중단하려면은 함수를 중단하려면 리턴을 쓰면 된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그게 될까 싶어서 리턴을 해볼게요. 반복 중단이라고 출력하고 리턴 해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는 처리가 안 돼야 되겠죠, 여기서. 진짜 그러는지 볼게요. 다 나오죠. 포문하고요, 지금 이 파일에서 소개해드리는 이 콜백 함수 스타일의 동작이요, 스타일이 이래요. 원소가 5개가 있으면
포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실행을 해요. 콜백 함수 스타일은요. 자, 준비 해놓고 시작. 한꺼번에 다 해요. 그리고 각각의 콜백 함수는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여기서 리턴을 해버리면 얘는 인덱스가 3인 0, 1, 2, 3 여기에 대한 독립 동작만 중단하는 거지 나머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동작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5개의 원소를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5개를 들고서 5개를 하나씩 던지는 게 포문이고요. 5개를 한꺼번에 던지는 게 포이치예요. 포문은 한 개씩 던지다가 중간에 내가 브레이크를 딱 걸면 나머지를 안 던지는데 포이치는 이미 한꺼번에 딱 던져버렸으니까 한 개를 브레이크를 걸어도 나머지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썸이에요. 비슷한 함수가 되게 많아요. 포이치, 썸, 그 다음 뭐 맵, 리듀스 등등 함수들이 되게 많아요. 자, 썸은요 원하는 인덱스에 대해서 true를 리턴하면은 그 순간 그 이유를 다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대신에 썸이라는 메서드가 있는 거죠. i가 3일 때 return true를 해버리면은 3 이후의 항목들은 다 강제 중단이 돼요. 얘를 실행하면은 i가 3일 때 반복 중단하고 끝났죠. 자, 그 다음 맵입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쓰는지는 입으로 설명하는 게 시간 낭비일 정도로 많이 써요, 진짜. 일단 리액트에서 목록 정의 태그가 튀어나오면 무조건 얘 같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의 원소에다 10을 곱한 새로운 원소 배열을 만들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const arr5는 new array라고 한 다음에 arr4.length 라고 해서 똑같은 사이즈 배열 하나 만들고 for let i는 0부터 i는 arr4.length i++ 라고 한 다음에 arr5의 i번째는 arr4의 i번째 곱하기 10 이렇게 짜야 돼요. 원본 배열을 가공해서 뭔가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할 줄 아는 거는 똑같은 사이즈의 배열을 만든 다음에 직접 반복 돌면서 하나하나 넣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의 한계예요. arr4를 가지고 맵이라는 함수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 콜백 함수의 v는 10, 20, 30, 40, 50이 되는 거죠. i는 0, 1, 2, 3, 4가 되는 거죠. 원소의 개수만큼 실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원소 값을 가지고 뭔가 필요한 가공을 해서 리턴을 하세요. 자, 그러면 원소가 10이 들어오면은 V로 10이 들어오면은 얘는 100을 리턴하겠죠. 20이 들어오면은 200을 리턴하겠죠. 30이 들어오면 300 리턴하고 40이 들어오면 400 리턴하고 50이 들어오면 500을 리턴하겠죠. 이 콜백 함수가 리턴하는 걸 맵 함수는 헬로라는 애한테 착착 쌓아줍니다. 그래서 이 헬로는 얘가 리턴하는 걸 모두 모아서 갖고 있는 배열이 돼요. 딱히 반복문할 것 없이 맵 함수의 콜백으로 이 원소가 하나씩 들어오니까
이걸 가공해서 리턴만 해주면 헬로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배열을 가공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화살표 함수죠? 화살표 함수의 처리 로직이 한 줄밖에 없을 경우에 리턴 키워드 빠지고 이렇게 추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다시요. 맵 함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const hello는 new array arr4.length 라고 만들고 for let i는 0부터 i는 arr4.length보다 작은 동안 i++ 라고 하면서 헬로의 i번째는 arr4의 i번째 곱하기 10 이렇게 코딩을 했었어야 됐어요. 네. 요즘은 그냥 이렇게 한 줄 퉁치고 말아요. 근데 이게 그냥 배열 객체가 갖고 있는 기본 API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액트 같은 최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은 그래도 리액트 정도 공부할 거니까 자바스크립트 공부는 기본기는 당연히 다 배우고 왔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자바스크립트 학원들은 이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갭 때문에 리액트가 진입 장벽이 높은 거예요. 맵은 원본을 가공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 코드를 보통 이렇게 추격해서 한 줄로 퉁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이제 화살표 함수 만든 거를 한 줄로 체크한 게 요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배열 검색. 주어진 배열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짝수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짠다라고 하면요. 이걸로 반복을 걸어요. let find는 뭐 0이라고 해놓고 for let i는 0부터 i는 arr6.length i++라고 돌리고요. 만약에 arr6의 i가 짝수라면 find에다가 arr6의 i번째를 복사하고 중단해라. 그럼 가장 처음에 만나는 짝수에 대해서 냅다 복사하고 더 이상 반복 안 돌겠죠. 이렇게 하면 find가 가장 첫 번째에 등장하는 짝수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전적인 스타일의 그 풀이 방법이고요. 자바스크립트 배열에는 이제 fi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도 i랑 vi가 파라미터로 들어오는데 굳이 i는 쓸 일이 없어서 v만 받았어요. 필요 없는 파라미터는 정의 안 하셔도 돼요. 자, 얘를 이제 출력하면 여기서 console.log v라고 출력하면 이 v는 배열의 원소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배열의 원소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들어오죠? 여기서 이 v를 가지고 뭔가 원하는 조건이 있는지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됐다라고 했을 때 true를 리턴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의 값이 pound1에 저장되고 끝납니다. false가 리턴되면 그냥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5일 때 console.log에서 5 출력하고 if 요거 아니니까 false 리턴한 거죠.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2가 들어와요. 그럼 console.log에서 10이라고 출력한 거죠. 조건에 맞죠? 짝수니까. true를 리턴했어요. 그러면 그 12를 pound1에 복사하고 끝난 거예요.
찾았으니까. 그래서 파운드 원 출력하면 12죠. 자, 그 밑에 블록은 이제부터 제가 코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단 주석 떼겠습니다. 콘솔.로그는 그냥 이해를 도우려고 넣은 거죠. 뗄게요. 자, 옛날 자바스크립트랑 요즘 자바스크립트의 차이가 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특히 지난주의 내용들 좀 재미없고 지루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들 설명드리는데 공을 되게 들였거든요. 솔직히 그 부분은 저도 설명하기 좀 지루하고 여러분들도 듣기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학습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살표 함수 들어있잖아요. 그쵸? 자, 일단은요, 조건을 판별을 해서 참을 리턴하거나 거짓을 리턴하는 경우, 내지는 조건을 판별해서 변수에다가 참이나 거짓을 대입해야 되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let k는 나중에 대입해야지 라고 해놓고 조건이 맞으면 k는 true, 조건이 안 맞으면 k는 false, return k. 코드상의 문제는 없어요. 꽤 많은 분들이 참이나 거짓을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대입해야 될 때 이렇게 코딩을 하세요. 저는 되게 서운해요, 이거. 예전 교재 한번 볼게요. 연산자입니다. 우리 비교 연산 처음 배울 때 비교 연산이니까 연산자도 결과가 변수에 대입된다고 배웠죠.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일 때 얘가 참이래. 그때 K에다 true를 넣을 거고 거짓일 때 false를 넣을 거면 그냥 요 비교 연산 결과 자체를 변수에다 담으세요. 그럼 if문은 없잖아요. if문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면 비교 연산의 결과가 변수에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K 변수가 이렇게 쌓이면 굳이 뭐 이런 변수에 담아요. 그냥 결과 바로 리턴하면 되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뭐 할까요? 어찌어찌해서 한 줄 남았네요. 그럼 중괄호랑 리턴 키워드 없애고 한 줄로 줄입니다. 이게 요즘 스타일 자바스크립트예요. 자, 이게 애프터. 밑에 있는 요거예요. V를 파라미터로 받아.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으면 괄호도 뺄 수 있다 그랬죠. V를 받아서 얘가 짝수인지 여부를 리턴하면은 얘는 첫 번째 만나는 짝수만 여기다 담는 거죠. 자, 코드 되돌릴게요. before, after. 자바스크립트 기초에서는 이런 것도 잘 배우기 힘든데 리액트 책은 대놓고 이렇게 코딩합니다. 오늘 이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모던 스타일의 문법을 계속해서 쓸 거예요. 이제 익숙해지시라고. 저게 무슨 뜻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는 앞부분 수업 자료를 계속 보세요. 이런 문법을 최대한 익숙해지시게끔 그 밑밥을 까느라고 진도가 일주일 정도 지금 느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앞에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인 거예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 자, 일단 10분 쉬시고요. 여기까지 그 ALR 7번까지 여기까지만 조금 연습해 보시죠. 5시 20분에 시작할게요. 밑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남았어요. 자, 요번에는 이제 배열에서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원소를 뽑아서 새로운 배열에다 담는 방법이에요. 얘 샘플 배열이 이렇게 있고요. 이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을 돌립니다. 길이 5죠. 여기에서 아까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짝수만 변수에 저장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짝수를 모두 여기다 넣을 거예요. 전체를 탐색해야 되니까 브레이크 없이 반복을 돌고요. 조건이 충족된다면 D1에다가 그 i번째 원소를 푸시합니다. 푸시는 뒤에다 계속 추가하는 거였죠. 이렇게 처리하면은 이제 짝수 원소만 배열에서 추려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for each를 쓰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반복문은 인덱스 번호로 몇 번째 원소인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for each 같은 경우는 원소가 파라미터로 들어오니까 이 파라미터의 조건을 판단해서 조건이 맞을 때 D2에다가 V를 푸시해라 라고 하면은 5는 if문 조건 안 맞으니까 패스, 12는 조건 맞으니까 푸시, 8도 조건 맞으니까 푸시, 131은 조건 안 맞으니까 넘어가고요. 44도 조건 맞으니까 푸시해서 넣겠죠. 자, 요 기능을 처리해주는 배열의 메서드가요, 필터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얘도 이제 콜백 함수를 파라미터로 주고요. 여기서는 익명함수 스타일로 갔습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는 쓸 일이 없어서 거의 잘 명시를 안 해요. 자, V는 마찬가지로 원소, I는 인덱스, 그리고 ARR은 이 원본 배열이 통째로 들어와요. 앞에서 봤었던 함수들도 다 세 번째 파라미터로 원본 배열이 통째로 들어오는데 쓸 일이 없어서 얘는 선언을 아예 안 해요. 자, 아까랑 같은 패턴이에요. 조건을 판단했을 때 true를 리턴하면은 그때의 V를 이 D3에다가 푸시를 해요. 자, 5를 가지고 봐요. 그러면은 조건 안 맞으니까 false를 리턴하죠. 그럼 버립니다. 12가 들어와요. 조건 맞으니까 true를 리턴하죠. 그럼 D3에 일단 D3가 이렇게 있으면 D3에 일단 12를 쌓아요. 8이 V로 들어와요. 조건 맞으니까 true죠. 그러면은 8도 여기에 쌓아요. 131은요. 조건 안 맞으니까 false죠. 그럼 버려요. 44는요. 조건 맞으니까 true죠. 그러면 44도 여기다 쌓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걸러내는 게 필터입니다. 체크박스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체크된 항목만 걸러낸다. 그런 기능을 구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것도 아까 우리 봤었던 대로 코드 한번 추적해 볼까요? 일단 주석 제거하고요. 자, 조건에 따라서 true나 false를 결정할 때는 그냥 if문 빼버리고 조건식 자체를 만들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또 펑션 키워드 빠지고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서 리턴과 괄호를 생략하면은 아까 그 길었던 코드가 이렇게 한 줄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해 보시라고 고전적인 스타일과 화살표 함수 넣어서 한 줄로 축약한 형태 같이 넣어놨으니까 이 문법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축약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정렬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배열 메서드 중에 정렬 관련된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sort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배열이 정렬이 될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정렬되는 거 한번 봐볼게요. 진짜 어떻게 정렬되나. sort 메서드 호출했을 때 결과입니다.
자, 2, 1, 15인데 기대한 거랑 좀 다르게 정렬되죠. 기본적으로 이 솔트 메서드는요, 배열의 모든 원소를 문자열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 글자를 기준으로 싹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글자 순서대로 먼저 정렬을 하고 앞에 글자가 같은 애들끼리는 두 번째 글자를 기준으로 정렬하고요. 이게 이 솔트 메서드의 정렬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정렬을 하려면은 얘도 콜백 함수를 넣어줍니다. 이 콜백 함수의 의미가요, 요거는 그냥 통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A하고 B가 이 배열의 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전달이 돼요. 그때 A가 B보다 크면 양수를 리턴하세요. 양수가 리턴되는 경우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의미고요. 음수가 리턴되는 경우는 B가 A보다 크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if문을 넣어서 정렬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기대하는 대로 순차 정렬이 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같이 드래그를 해야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와요. 우리가 전에 했었던 정렬 알고리즘보다 좀 더 발전된 알고리즘 형태예요. 자, 이것도 한번 코드 줄여볼까요? 주석 빼고요. A가 B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if문은 필요 없죠? 자, 빠지고 화살표. 리턴 키워드 빼고 한 줄로 축약. 이게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던 그 정렬을 한 줄로 퉁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리버스입니다. 얘는 콜백이 없어요. 그냥 배열을 가지고 리버스라고 호출하시면 원소를 역순으로 배치합니다. 원소를 역순으로 배치해요. 얘는 그냥 호출하시면 되고요. 자, 파라미터 이름을 제가 단어를 좀 길게 써놨는데 보통은 ACC, CUR, I 요 정도만 합니다. reduce라고 하는 메서드인데요. 얘가 작동 방식이 조금 웃겨요. 일단 두 번째 파라미터가 뭐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세요. 일단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부터 볼게요. 지금 이 코드가 뭐냐면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한 줄로 줄이면은 이렇게 바뀌죠. 이 코드가 배열의 원소 총합을 구해줘요. 배열 원소의 총합을 구하는 코드를 reduce라는 함수로 이제 한 줄로 퉁칠 수 있어요. 얘는 작동하는 루틴이 좀 보셔야 돼요. 인덱스하고 원본 배열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1이요. 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오고요. 2가 두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하고 2가 들어오죠. 그러면 리턴하는 값은 3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 리턴하는 값이 다음 턴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돌아가고요. 3이 두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와요. 그럼 3 더하기 3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6을 리턴하겠네요. 그
그럼 그 다음에 6이 다시 또 첫 번째 파라미터로 순환돼서 들어가고요. 4가 두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와요. 그럼 6 더하기 4니까 이번엔 10이죠. 그러면 10이 또 첫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가고요. 5가 두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와요. 그럼 10 더하기 5니까 리턴 되는 값은 15죠. 이제 한 번씩 다 훑었죠. 그럼 마지막 리턴 값은 리절트 3에 저장돼요. 그래서 콜백 함수의 실행값을 누적해서 마지막 최종 결과값 하나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요 파라미터 값이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인덱스 값도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1하고 2가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한 값이 그 다음번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되고, 요 3이 커런트 밸류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게 그 다음번에 첫 번째 파라미터, 배열 원소. 또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첫 번째 파라미터, 그 다음 마지막 배열 원소. 요 두 개를 더한 게 최종 결과 값이 되는 거죠. 배열 인덱스는 이때 첫 번째 건 제끼고 얘부터 들어와요. 두 번째 거부터. 근데 뭐 인덱스를 쓰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얘가 최초에는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리턴 되는 게 계속 일로 순환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배열의 원소들도 계속해서 요 두 번째 커런트 밸류란 파라미터로 들어오고요. 근데 만약에 이 리듀스 함수한테 두 번째 파라미터를 세팅해주면 요 배열의 원소가 아까는 1이 여기로 들어오고 2가 여기로 들어왔죠.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가 생기면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다 일로 들어가요. 커런트 밸류로. 대신에 최초 1회차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세팅한 이 0이 일로 들어가요. 여기를 100이라고 주면 최초에 10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는 뭐 그렇게 크게 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배열의 원소 총합 구하는데 참 복잡하게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응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전에 이거 연습 문제 나왔던 걸 거예요. 여기서 확진자 총합을 구한다. 그럼 그때 배열의 원소를 가지고 반복 돌면서 i번째 액티브끼리 총합을 했었죠. 자, 이제 리듀스를 돌게요. 자, 화살표 함수를 썼기 때문에 한 줄로 출력했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배열의 원소는 두 번째 파라미터인 CUR로 들어오고 ACC는 0부터 시작하죠. 처음에 0이죠. 여기서 리턴해 주는 게 ACC 더하기 이 CUR의 액티브입니다. 얘죠. 그럼 처음에는 0 더하기 426을 리턴한 거예요. 그럼 그게 다음번에 요 ACC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소가 CUR로 들어오겠죠. 그럼 그때 요 수식은요. 426 더하기 CUR의 액티브니까 343이 되겠죠. 그럼 거기서 또 리턴하는 거. 769가 ACC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원소가 CUR로 들어오겠죠. 그럼 769 더하기 547이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은 최종적으로 리턴되는 게 액티브의 총합이 되는 거죠.
단순히 예제용 1차 배열이라고 하면은 그냥 반복문 돌면서 i번째를 그냥 플러스 이퀄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합산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가 복잡한 경우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드릴 게 혹시 있을까 싶어서 지금 잠깐 웹페이지 좀 보고 있어요. 오케이. 찾았어. 이게 그냥 접근하면 안 열리네. 자, 지금 제가 무작위로 네이버 쇼핑몰에서 상품을 담았어요.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러면은 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색상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수량, 그리고 상품의 금액, 그리고 배송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종 결제 금액을 뽑아내야 되죠.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요, 백엔드한테 이 화면에 보여질 컨텐츠를 제이슨으로 받아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대략 보니까 전체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에 스토어만큼 있고, 이 스토어에서 프로덕트, 이게 프로덕트 상품 담은 건데 배열이죠. 0번째, 1번째가 있고요. 상품 2개 담았거든요. 이 0번째 거를 보면은 채널, 뭐 이게 샵인 것 같고요. 뭐 상품 카테고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디스카운트, 이거는 할인 정보겠죠. 그 다음에 토탈 디스카운트 피, 최종 할인액은 4,100원이래요. 쭉 내려가 보면은 세일 프라이스, 이게 판매가네요. 그러니까 요 한 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마만큼의 되게 복잡한 제이슨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를 탐색하면서 사용자한테 제시할 최종 합계 금액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폼은 반복문 돌리는 거는 답이 안 나와요. 얘네는 그래도 네이버니까 되게 제이슨이 복잡한 거고, 보통 이거 이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은데,
대체로 프론트 개발자들은 이런 거를 이제 탐색해서 반복 돌면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 뽑아서 HTML에 뿌리는 거예요. 일단 제이슨 되게 잘 하셔야 되고, 반복문 돌리는 거, 엔간한 반복문은 그냥 머릿속으로 촥 하고 그냥 바로 어떤 스타일로 도는지가 예측이 되셔야 돼요. 그만큼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내일 이제 남은 거 비동기 처리랑 모듈 이해. 근데 요거는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HTML하고 같이 진행되는 내용이 전개가 될 거예요. 이제 연습은 끝났습니다. HTML이 진행되면은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정리가 돼 있으신 상태입니다 라고 전제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우리 한 달 넘게 봤는데 다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용 진행되는 동안 여기 있는 내용들 끊임없이 계속 다시 체크하셔서 좀 계속 익숙해지게끔 하셔야 앞으로 진도에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남은 시간 실습 마저 하시면 되고요. 실습 정리되신 분들은 자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